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저 친구가 출국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데려다 주고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 네. 가시죠. 탈북 처음 했을 때 정말 딴 세상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공항을 다시 와보니까 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한참 저기서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만으로 25살에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24살. 2019년도였어요. 그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은 기분이 완전 다르지만, 그때 생각하니까 뭔가 새록새록한 느낌도 있고 또 그러네요. 그때 공항에 왔을 때는 여기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무서움이 꽉 찼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내리자마자 선글라스 뒤집어 쓴 두 명이, 무섭잖아요, 두 명인데, 근데 따뜻하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알죠? 아니 갑자기 무섭게 생기셨는데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무섭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일단 국정원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정말 어떻게 나를 조사할까, 고문으로 할까, 좀 의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처음 탈북했을 때 북한에서 잡혔어요. 어렸을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질문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폭행으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또 남조선답게 전기 고문이나, 전기가 많잖아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정말 드라마 한 편을 머리에 쓰면서 국정원까지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2번 탈북을 하고 한 번은 이제 잡혔던 그런 계기인데, 처음 탈북했을 때는 11살이었어요. 그때 첫 시도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먼저 탈북을 하시다 보니까 혼자서 그 목숨 걸고 북한 땅에서 헤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나갔지만 가다가 잡혀가지고 11살에 감옥을 경험하게 됐어요. 감옥에서 유도를 하고 어떻게 왜 탈북을 했느냐, 너 남조선 가려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막, 그래서 공포스러운 그런 곳에서 한 1년 있다가 13살에 다시 재탈북을 했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죠. 탈북은 정말 뭐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하는 사람과 갈 곳이 없어서 탈북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탈북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뉜다면 저는 갈 곳이 없어서 탈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놀랐던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람들이 되게 다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또 인권이라는 게 또 갖춰져 있고 존중해주고,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다정다감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또 그런 따뜻한 감정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가서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자동적으로 불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전기가 너무나도 흘러넘쳐서 정말 밤에도 전기가 꺼지지 않잖아요. 인천공항은 특히. 근데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게 아마 탈북민들이 하나같이 얘기할 거예요. 바닥을 보면은 반들반들하잖아요. 특히 저기 화장실은 더 바닥도 너무나도 반딱반딱 누워서 잘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탈북민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찹쌀떡을 바닥에다 찍고 그것을 주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휴지가 다 있고 그 휴지도 표백이 된 하얀 휴지. 북한에서는 휴지가 없어서 옥수수 껍데기 있잖아요. 옥수수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휴지로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학습지를 휴지로 쓰거나 풀떼기를 갖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북한에도 혹시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나요? 인권이 보장된 나라니까 이렇게 장애인들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준비했잖아요. 북한은 특히 저희 살던 곳은, 우리 아주 옛날이고 똥쑥간이라고 알아요? 나무로 지은 집 그건데, 일단은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았고요. 기본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장애인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 너무 시꺼마다 보니까 들어가다가 그 마루를 잘못 뒤져서 똥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무슨 장애인이 이런 게 있고 남녀 화장실이 공유되어 있고, 이게 상상도 못하죠. 일단 제가 살았던 곳은 수도꼭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물을 하나 길어오려고 해도 산에 가서 흐르는 물을 길어오거나, 아니면 펌프 같은 거를 저어가지고 그걸 길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길러 다녀야 돼요, 항상.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봐요. 뭐 누르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물이 나와요. 네, 미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옆에, 이거 먹는 물 아니에요? 이거 봐.
북한에서는 이런 거 없죠. 상상할 수 없죠. 저는 저거를 탔을 때 저게 되게 에스컬레이터가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냥 섰는데도 걔가 계속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걸 밟을지, 이거 언제 밟을지 빠지지 않을까 막 이런 그런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연 씨 여기서 뭐예요? 북한에서는 꽃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쁜 꽃들이 있으니까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기서 잠깐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꽃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항상 들가에 가면은 들에 피어있는 그런 꽃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1년 내내 볼 수가 있잖아요, 꽃을. 근데 북한에는 겨울철이면 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꽃다발 정도면 뭐 김일성 장군님한테 드리는 꽃다발이 아닐까. 꽃다발 개념을 제가 북한에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거 보고도 놀랐죠. 그러니까 놀랄 게 너무 많아요. 항상 뭐 눈만 뜨면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얘 또한 그냥 우리가 서 있는데 알아서 가잖아요. 뭐 기차가 그냥 바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바퀴도 없고 기차 갈 때는 바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데 바퀴도 없고 그냥 직선인데 이렇게 가니까 이것 또한 놀랐고 뭔가 안에 뭐가 붙어 있나? 처음에 잡혀가셨다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혹시 어디서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도 갔었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제가 중국 땅을 못 밟고 두만강 근처도 못 가고 바로 감시가 붙어서 잡으러 왔어요. 브로커 집에 있는데 잡으러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랬는데도 와서 잡으러 왔더라고요. 북한에 그런 미신이 있거든요. 아마 탈북민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탈북하기 전에 무조건 가서 무당집 가서 점사 본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를 온 몸에다 생달가를 막 굴렀어요. 왜냐면 동글동글 잘 굴러가라고. 그래서 소금을 또 같이 발라놓고 뒤에다 이렇게 던지고 왔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지 말라면 어떡해요? 하게 되잖아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계란을 뒤로 던졌는데 돌아봤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잡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로. 그래서 어른들이 하지 말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어때요? 감옥에? 대한민국 감옥 하면 충격이에요. 영양사가 와가지고 삼시세끼 영양이 부족할까봐 죄인들인데 꼬박꼬박 그것도 매끼 다른 음식에다가. 근데 북한은요, 그 북한에서 주는 밥을 한 달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뼈가 그냥 통뼈만 보여요. 그냥 이건 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옥수수 가루를 물에다 타가지고 물 같은데 죽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는데 소금도 거의 없고 풀떼기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소금을 주면은 힘이 솟아서 도망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도소는 노동을 시키고 감옥이란 것은 그냥 앉아있게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생리 현상도 자유롭게 볼 수가 없어요. 인권이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 1호 감방 8번 한 가지 제기할 게 있습니다. 뭔데? 소변 볼 수 있습니까? 앉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 한참 울고 막 그래야지만 허락을 해주는. 인권 침해를 정말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이제 통일되면은 가서 혼내주고 싶어. 어떻게 너네들이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은 연령대는 보통 어떻게 비슷한 또래분들이? 그러면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억울한 게 11살짜리를 감옥 보낸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아이고 다 성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2006년도부터 어린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허락을 했어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러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죠. 할머니들도 있고 뭐 어른들 다 어른들이고 하루 종일 이제 앉아가지고 영양실조 걸리다 보니까 뼈다귀가 이제 엉덩이에 이렇게 튀어나와요. 앉는 게 너무 아파요. 그냥 튀어나오니까 온종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리 현상만 보는 거죠. 그냥 진짜 심장 뛰는 짐승 같은 느낌? 네, 인간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나오실 수 있으셨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뭐 남한으로 간다는 증거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도 또 남한으로 간다고 생각도 안 해봤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다 보니까 1년이 되니까 그냥 내보내더라고요. 내보냈는데 그게 더 지옥이지. 그게 더 지옥이지. 세뇌 교육이 너무 잘 돼가지고 친구 또래들이 아주 그냥 나만 보면 눈알이 돌아가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해요. 왜냐면 나라 배신자, 반역자. 얼굴은 이쁜 말이에요. 정말 낯짝을 쳐들고 다니지 마라.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면 그 세상이 더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틀어 받고 싶은 그런 심정. 혹시 미스트론 나오셨잖아요. 네. 팬분들한테 노래 한 소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감사합니다.